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 과정에서 더 확고해졌다. 위기 극복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갈아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 말을 타고 계속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가 더 강해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 중에 야, 저 의원 내 새로 봤어 이런 의원도 있었습니까? 제가 제일 눈여겨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 저는 김민석 의원을 되게 눈여겨봤습니다. 그분도 참 기구하는 정치적 역사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완전히 끝났다고 한 게 20년 전인데. 예,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2002년도에 그 일 때문에. 그렇지. 예. 그런데 굉장히 그때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예. 굉장히 긴 시간 이제 형벌을 받았죠. 예, 형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선거에서 총선에서 겨우 이겨가지고 국회로 돌아왔는데 여러 번 실패하고 겨우 이겼죠. 그런데 저는 무척 좀 놀랐습니다. 이번에 내란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매우 정확한 메시지를 냈고요. 메시지 정했어요. 예,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태도를 보였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보면 20대 때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고 최연소로 됐죠. 예, 굉장히 어려움이란 걸 겪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 한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예. 세월 속에서도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발전해 왔구나 그런 느낌 받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났다고들 많이들 이게 부활은 불가능하다.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저버리고 재벌에 붙었어? 말하자면 이런 인상이 남았고 배신자라는 인상이 남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서 이 문제를 푼 것이 아니고 자기 실력으로. 새로 주어진 과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그 과거의 족쇄를 풀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그렇게 뭐 정적으로 가깝거나 친밀하거나 그랬던 같은 세대잖아요. 분이 아니죠. 같은 세대잖아요. 같은 제가 이제 좀 몇 년 더 늙었는데 네. 그런 걸 보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좀 유쾌하죠. 예. 망가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과 그렇지. 대부분 망가지는 사람인데 나이 먹어갈수록 망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사과를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기다려 듣지는 않았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본인이 실력으로 그걸 풀었다는 게 그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과 판단착오에 대해서 사과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는 사과는 해야 되지만 네. 사과를 한다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맞아요. 결국은 뭘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하면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기여를 통해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쾌했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예.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메시지를 낼 때 문장이 간결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정확하고. 문장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건 누가 도와주는지 몰라. 본인 직접 쓴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예. 문장 굉장히 좋던데. 말보다 글이 더 좋아요. 말도 잘하는 편인데. 또 정동영 의원 경우도 네.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충실해지는 사람들도 가끔 있구나. 박지원 의원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청명해지죠. 거기야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나이가 들수록 청명탕을 드시는지 더 청명해지셔. 그래서 그런 발견은 아주 기분 좋은 발견이었어요. 이번 과정에서. 입틀막. 맞아.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고민정 의원이 오 맞아. 일극 체제 얘기하면서 입틀막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내 눈에 띄는 악플이었어. 근데 저는 그게 요 부문은 이제 정치인 부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못하죠. 공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언제 입틀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뭐 어떤 세력을 비판하는 거는 건전한 표현의 비판이고,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표현으로. 네. 내부적인 다양성이고 그렇죠. 그 내부에 있었던 밖에서 누군가
자기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그거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입틀막이래. 그 말이 안 이틀만. 되죠. 야 이건 진짜 야 그거 맞는 키다. 야 너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맞는 키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네.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네. 근데 내가 하는 비판은 내부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동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입틀막이다.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겠냐고. 네. 예, 너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네. 네. 근데 그 특정인을 한 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다 그 논리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다양성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갈라치기고 밀어내기고 이틀막. 축소시키는 거고 입틀막이라고 그 논리는 다 같이 쓰는 논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악플이야 일종의. 아, 요건 악플이다. 그건 악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건 악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아. 그냥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악플 쓰는 거야. 악플. 이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그 동안에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이 존재감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댓글 공격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었는데 유 장관님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또 그게 이제 자기한테 댓글이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굳이 아.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을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언론이 그거를 또 집중 조명해 주니까 이게 커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다 뭐 이런 논리를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 네. 그 굉장히 그 기분 나쁘다. 네. 아. 이제 그 요지를 보면 이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논리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다. 네. 그 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네.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입틀막을 시키려고 그런다. 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일극 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딱 그 논리죠. 요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다 맞습니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극 체제가 좋은지 다극 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선험적으로 일극 체제가 좋다, 다극 체제가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뭐 그렇겠죠.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극 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누가 정했어 그거를?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나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 마다 마땅하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 이재명 독재 이렇게 네.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독재라고 말하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이재명 독재를 담고 마음속에는 표현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예요. 이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이 더러운 말인 것처럼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아. 당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논박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아.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 그 기사에. 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뭐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에 해롭다 그래서는 대선에 못 이긴다 뭐라고 막 말을 했는데 그 댓글에 네가 뭔데 뭐 내가 뽑았어 뭐 여론조사 압도적 1등인 대표 보고 무슨 소리야 뭐 지금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네. 그럼 이거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차분히 논박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 댓글을 다냐 하면 내가 당원인데 내가 지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마상을 입는 거지. 그래서 격하게 반응이 더 반응이 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재명 독재야 역시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건너뛰어서 했어. 아, 너무 짧게 했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아. 당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바로 반응을 냈어요. 뭐라고요? 예,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인격적 공격. 아, 마상 입으셨네. 그러니까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표현하는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요거 좀 동의되던데.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면 진짜 그거는 너무 마상이지. 셌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게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짚어주면은 팍 터지거든요 이게. 네.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긁힌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이 본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년 네. 정치인으로서 슈퍼스타였죠. 혹은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카리스마형 리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받들면서 추종을 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지지자들이 함께 울고 이런 그렇죠. 게 생겨버렸는데 예. 그게 지금도 과거에 봤던 그런 카리스마형 리더의 모습만 남아 있고 이 바뀐 현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게 놓치고 있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안에서 함께 인정을 받고 성장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막 엄청나게 탁월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야 나밖에 없어 따라와 내가 빛을 비춰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적어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사선을 넘은 동지라는 어떤 그 연대의식이 생겨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계엄령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희한하게 이 양반이 그걸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짠한 마음도 있지만 동지의식, 연대감을 느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장서가지고 제가 지금 1극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들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면. 근데 그 현상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개념으로 꼭 그러잖아요. DJ가 김종필하고도 손잡았는데 네. 아, 지금은 나한테 잡을 그래?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래 이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하니까, 예.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707 어떻게 중대장 출신이란 말이죠. 홍정원이. 네, 그렇죠. 게다가 그 직전에 우크라이나 작전도 같이 했고 그리고 그 블랙 요원이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 사람한테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죠. 그런데 홍장원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 권력, 그 정권하고 국가를 다 구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구분하는 순간 이게 망한 거죠. 한 거죠. 예. 강도단 멤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강도단 멤버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명을 줘야 되는데 홍장원 강도단의 같은 사람은 네. 자기가 착각한 거야. 강도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아, 그러니까 강도단을 설명해 주셔야지. 강도의 도가 뭡니까? 도척. 한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름을 떨쳤던 강도단 두목이 도척이라는 자가 있어요. 도척. 도척. 예, 춘추 시대. 그 제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장자 자편인가 외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오래돼서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두목 강도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도 없이 어떻게 강도질에 성공하겠느냐. 도 그러면서 쫙 도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척의 오도입니다. 강도의 오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 지, 용의, 인 이렇게 5가지인데 딱 지식인 강도였네. 딱 보면 돈 되는 물건이 어디 있다 이걸 바로 알아차리는 게 성이야. 그다음에 이번 거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잘 판단하는 거 그게 지. 그다음에 도둑질 하러 들어갈 때는 강도질 하러 들어갈 때는 맨 앞에서 들어가는 거. 용. 그게 용이에요. 내 기억이 맞다면 강도질을 마치고 나올 때는 맨 뒤에 나와야 돼. 그게 의야 의. 책임지는 거. 어. 예. 마지막 그 마지막에 작물은 공정하게 나눠야 돼. 그게 인이야 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의 내란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면 이 5가지 중에 그동안에 쭉 보인 행적을 보면 그러네요.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해. 네, 맞습니다. 자기가 시켰던 곽종근 홍장원에 대해서 탄핵 공작이라고 공작이다, 얘기하고. 거짓말이라고 네,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 묵인실에서 그렇게 항암 투쟁을 하고 14명 그 강도들 대상의 선정이 잘못됐어. 우선. 체포 명단. 예. 그다음에 이 건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하고 성공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강도단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판단 안 하고 홍장원한테 전화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들어갈 때는 맨 먼저 왜냐하면 들어가고 검찰에서는 그렇게 잘 모집해가지고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야 빨리 들어가 이렇게 하고 나올 때는 지가 맨 먼저 나오는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평소에 늘 작물 배분을 어떻게 했냐면 지 친한 사람 자기 와이프 친한 사람한테만 종구 줬거든. 그러니까 이 강도단의 성공 요건이라는 도척의 5도 중에 어느 하나도 충족 못했으니까 도척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도척을 폄훼하는 말이거나 너무 아니면 과대평가.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도척의 5도 중에 어느 하나도 갖추지 갖추지 못했다. 못했다. 도척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고 또 골랐으면 믿어줘야 되는데 계속 전화해서 닥달했다는 거예요. 예, 닭달. 예. 계속 닥달하니까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 검찰 조사에 따르면은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못 들어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야 빨리 들어가 막 그거야 자기가 안 계속 들어가고. 전화하니까 곱게 말했겠어요? 막 곱게 말하지 않아요. 아마 소리 지르고 네. 욕했겠지. 욕설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령관들도 현장을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죠. 실제로 그래서 그 철수 명령 없는데 군인들은 철수 명령 없이 다 철수해버려서 자기들끼리 얘기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경찰도 또 조지호 청장이 철수한 그러니까요. 거죠. 예. 수방사령관은 특전사야 철수한단다. 우리도 가자. 방첩사도 야 빠졌대는데 가버리고 네. 그 경찰들도 전화해가지고 다 빠졌는데 우리도 가자 빠져버리고 이게 콩가루 집안이죠 완전히. 전 또 그 생각했어요. 전쟁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진짜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 정도 군 특수권자인데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아, 이번에 네. 하나 확인한 거는
북한이 김정은이 전쟁만큼은 안 하려고 하는구나. 네. 이게 말은 막 험악하고 뭐 인간이야 어쩌고 뭐 불바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전면전이 벌어지면 우리 다 죽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이 다 죽죠 사실. 김정은이 윤석열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했는데 어쨌든 내란이 일어난 이후로 김정은의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을 장악하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용당할까라는 우려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정보가 다 가동될 텐데 뭐 내란 사태. 그리고 윤석열이 진짜 미쳤다는 걸 네. 어느 순간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담싸한 거 아닙니까? 남침이 아니라 북침하지 말라고. 되게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단 한 번이라도 반영을 했으면 그걸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고 계엄 선포했겠죠. 그렇겠죠. 북한에서 단 한 번이라도 반응. 전쟁이 나면 이제 계엄 해제의 어떤 명분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큰일 날 그렇죠. 뻔했습니다. 예. 드론을 이제 운용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뭐 한 발이라도 쐈으면 그죠.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쐈는데 대응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 고마운 건 처음이에요 진짜. 그런 말 하지 마. 또 종북 좌파라고 그래. 김정은이 그러면. 다음에 실은 저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도. 한 발이라도 쐈어봐요. 우리 다 죽었어 진짜. 그렇죠. 계엄으로 가는 것도 뭐 막을 수도 없었을 거고. 흥미로웠던 게 그 김부겸 총리 네. 반응이었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책 많이 읽으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총리가 네. 책 많이 읽겠습니다. 책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책 많이 읽겠다. 우와. 반응을 정확하게 했어요. 예, 유시민 선생 하여튼 저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런 거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뭔가 봤더니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시민아 네가 얘기한 대로 하면 민주주의 무너진다. 나 이 책 볼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참모가 조언을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 그 참모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의 공저자가 쓴 책인데 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게 원래 트럼프가 등장할 때 그때 쓴 책이에요. 그다음에 속편이 있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게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사실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책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독재자 알아보는 법.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는 제일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일 원만하게 타협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네. 남부를 연방 군대가 가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게 링컨의 공화당이죠. 이제 노예 해방하고 그래고 남부 노예 차별하는 제도를 다 없애고 남부를 연방 군대가 가서 점령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흑인들이 투표를 장려하고 그래갖고 막 흑인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막 나오고 한 몇십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방 군대를 철수시키는 예. 주법으로 이제 선거 이런 거 제도를 다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는 조건으로 연방의회에서는 타협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이른바 짐크로우법이라 그래서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을 다시 완전히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제도를 10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과 협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미국을 다시 인종차별의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타협과 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 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 후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은 미국 선거제도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게 극단적 소수가 의회의 한 축을 딱 점령하고 협상과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관행과 문화,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총기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원 문제, 아무것도 뭐 못 풀어.
되지는 않는다. 아무것도 미국은. 못 풀어.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사실상 김부겸 총리 선배가 들고 나왔던 그 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책을 그 뒤에 냈어요. 이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도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잘못 들었네. 진짜.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이미 저자들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얘기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쇼츠에 유튜브에 내보내신 거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을. 지금 그 책 읽고 그 책 가지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책 가지고 찍자고 한 참모는 잘라야 돼. 국민의힘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자꾸 대화 타협을 얘기하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요. 여야 합의 안 했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주는 이 시국에 야, 그리고- 패부 찌르시네.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개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패부 찔러버리네. 이런 내가 비평가 이런 드물어요 요새. 처음이에요? 뭘 드물어요? 이렇게 패부 찌른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극단적 소수가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한덕수, 최상목의 상목.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건의를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그 책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을 했어야지. 보수는 누가 후보가 될까요? 여러 사람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명태균 씨를 먼저 이겨내야 되는데 보니까 그쪽 후보들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 아닐까요? 누가 되든. 예.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탄핵이 되고 뭐 탄핵 인용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조기 대선이. 네. 그 정당이 다시 집권한다는 걸 바로 그것도 곧바로 상상할 수 있으세요? 상상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국가 아니죠, 그러면.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오든 이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힘당에서 그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득표력이 있고 국민에게 어떤 다가설 수 있는 후보를 뽑는 게 불가능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 당원들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리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하게 결속이 돼가지고 그 당원과 핵심 지지층 자체가 비이성적인 어떤 아주 극도로 우매한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거가 완전히 됐죠. 예, 그래서 누구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인이 거기서 후보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목소리,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 목소리가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죠, 지금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보수가 공백 상태가 되고 이제 극우로 가버렸어요. 뭉쳐가지고 한 25% 내외 정도 되는 핵심 지지층이 다 극우가 돼버렸어요. 그걸 또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끌고 있고 예. 앞에서 그러다 보니 김문수 1위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이 무조공산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중도 보수 정당 이 얘기 때문에 약간 네. 시끄러운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주 고전적인 그 게임 모델 중에 원 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 디멘저널 포지셔닝 게임. 그러니까 긴 골목이 있어요. 거기 100가구가 살아요.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독점이죠. 네. 편의점이 2개 있으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편의점 2개 있는 골목 비슷해요. 그 오른쪽에 편의점이 국힘,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민주당. 옛날에는 더 왼쪽에 편의점이 큰 게 제법 큰 게 하나 있었어. 민주노동당.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국힘이라는 편의점이 저 골목 오른쪽 끝으로 계속 이전 개업을 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 멀어지고 있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떤 편의점을 가냐면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키우려면 가운데로 가야 예, 민주당 편의점은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점점 가운데로 점점 더 가운데로 가서 저쪽이 더 오른쪽으로 하면 계속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왼쪽에는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 손님이고 오른쪽 손님을 더 먹게 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왼쪽이 지금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원 디멘저널 그러니까 1차원적인
차원이 한 개밖에 없는 게임 이론이어서 현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데 적어도 진보 보수라는 노선만을 기준으로 1차원적인 모델을 설정하면 이 게임이에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런데 왼쪽에 새로운 설명 참 편의점이 잘한단 말이야. 2주에 한 번씩 나와주세요. 왼쪽에 새로운 편의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못 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왼쪽이 많이 넓어지면 거기 창업만 하면 손님이 왕창 올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왼쪽이 창업 가능성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없다고 봐요. 예, 저기 국힘은 계속 골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 라인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금. 국힘은 오른쪽 끝에 자기들 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고 있지? 윤석열 때문이에요. 윤석열을 구해야 그나마 흩어져 있는 사람들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차원 위치 선정 게임이라는 이 모델로 보면 당연히 뭐 개별 정책이나 혹은 그 소위 포지셔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이냐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이런 것들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죠.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그렇게 저는 그냥 보고 있어요. 골목에서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극우화와 예상되는 후보와 그다음에 민주당 쪽 특히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참 눈치가 빨라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 역학을 캐치하는데 참 동물적으로 눈치가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문제나 네. 뭐 국내 생산 자동차 법인세 감경이라든가 뭐 이런 종류의 전형적인 뭐 좋게 말하면 시장 친화적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본 친화적인 이런 세부 정책들도 막 내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직접 소통을 민주당 쪽과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와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라는 그 포지셔닝 예.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저 생각을 좀 해요. 말씀하신 그 이론에 따르면은 점점점 중간에서 오른쪽이 점점 비고 있네. 그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마인드예요. 예. 그거 내가 바로 가져와야 되겠는데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보이자마자 그게. 원래는 그 중원을 차지하려고 싸우는데 이번에 저쪽 끝으로 가버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혼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저렇게 입체적으로 이게 나오는 걸 보면 미리 좀 민주당 내부에서 준비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래요. 이미 그 고민을 따로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진작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압축적으로 이제 중도 보수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규범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선거라는 이 게임 이것을 게임으로 놓고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행위 양식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대선 모든 대선이 중요했지만 이 대선은 지면은 큰일 나는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확고히 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지금 그런 거죠.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거죠. 큰일 나는 것이 노상원 수첩에 또 유시민도 등장했거든요. 드디어. 약간 면이선 정도 뭐 그런 거죠.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착한 2등이 되라 뭐 이런 조언을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는 참 예쁜 단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 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 사람들 입각을 제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논의만 했지 실제 제안은 안 했다. 제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게 뭐 또 사과까지 이어지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누구와의 통합? 예.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되어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통합이 아니죠.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뭐. 아니야 그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아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네.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을 텐데 아.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근데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아.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맞나요? 아니 우리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근데 천천히 하세요 살살. 매부쇼에서 만나시면 왜? 안 돼요? 아이고 좀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아니 친구니까 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아, 걱정돼서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걔는 뭐 이렇게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지. 걔가. 아주 네. 아주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보면 아. 김경수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 인격자예요. 네, 내가 아는 김경수 아. 씨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좋은 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까내는. 통합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그럼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쫙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게 좋고 그걸 네. 누가 반대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그동안에 김경수가 눈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감옥살이하고 독일 갔다 오고 이러다가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론은 또 그걸 최대한 키워야지 지들이 여기를 분란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유리하니까 네. 맞아요. 유용하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데 김경수 입장에서는 나름의 플랜으로 또 그런 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응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이게 생각이 괴리가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간극을 좁히고 싶어서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야 심상정 아니라 노회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아. 내가 그거 보고서 아차 싶더라고. 아 이거 왜 또 급했구나. 아. 이중 권력 상태라고.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산출한 권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통령이고 하나가 국회인데 대통령이 내란을 벌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이중 권력 상태라고. 그렇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국회 쪽으로 권력이 집중될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여러 야당들이 합심해서 권력의 중심, 정통성 있는 권력의 중심을 국회 쪽으로 땡겨온 거죠. 그 네. 기간 내내. 그 기간 쉽지는 않았어요. 예, 쉽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재빠르게 국회로 결집해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를 하고 바깥쪽에 시민들이 오도록 네. 그렇게 북돋아서 국회 침탈을 저지하고 이게 이제 시작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과정을 보면 일사불란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매우 결속된 어떤 분위기에서 이 일을 지금까지 두 달간 이제 해왔다 저는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그 과정에서 더 확고해졌다. 이게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위기 극복을 이끌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직도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말을 갈아타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강을 건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죠. 예, 이 말을 타고 계속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신뢰를 줬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가 더 강해지는 압도적이죠. 예, 그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말머리를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었고 처음에 네. 예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강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보여줘가지고 민주당도 이 정도면은 민주당의 역사를 오래 봐왔습니다만 이 정도 굉장히 일사불란하죠. 그렇죠. 예. 합심해서 해왔죠.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팩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